중동의 혼란은 중동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 펜타곤 출입 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이런데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미국한테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지만 사실은 미국의 온 관심사는 러시아 아니면 중동, 중국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중동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골치 아파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 골치 아픔이 적당한 사이즈의 상수였는데 이제는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 문제가 결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게 이쪽에 신경이 너무 많이 쏠리면 한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분쟁이 생기다 보면 옛날에는 미국이 두 군데 동시 타격 막 이런 뭐 두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 기조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동맹국들한테 요구를 할 것 같아. 야 분담금 꼴랑 그거 낼 거면 너도 나랑 같이 좀 가자. 가서 일 좀 하자. 그렇게 갈 거라서 이제 뭐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채비를 해라 뭐 이런 소문이 돈다는데 중동이든 중국이든 이쪽에서 사달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포지션을 강요당할 것 같아. 참전할래? 돈 더 많이 낼래? 아니면 나랑 손절할래? 이거를 강요받을 때가 올 것 같고 그 원인이 나는 중국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되게 표면적으로 와닿는 바로 앞에 있는 원인일 거고 그 원인을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동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생각보다 높게 보더라고요. 미국은 되게 높게 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랑 저는 그냥 농담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야. 확신해가지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대만을 침공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정말 전선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앞에 서는 거라. 베트남 때도 들어갔는데 대만 때도. 네,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전쟁의 이슈도 크지만 경제적으로 이슈도 엄청나게 크지. 커요. 이게 4, 5, 6번 주제가 다 엮여있는데 중동의 혼란이 가져온 미국의 그 정신없음이 결국에는 이제 온 사방에서 동결 상태였던 갈등들이 녹아내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역적 냉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미국의 단일 패권은 끝나가고 미국도 단일 패권을 쥐고 싶지 않아 하고 근데 중동 때문에 머리는 아픈데 그 와중에 냉전은 중국이랑 또 냉전은 치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중국이 액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중국과 그 우방국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뭔가가 벌어질 것도 벌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든지 저 뭔 다른 데서 전쟁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혹은 이제 뭐 자위투 부대 파병하고 이런 뭐 인도적인 어떤 파병만 하고 이제 눈 가리고 아무 좀 할 수 있었지만 정말 대만에서 전선이 형성돼 버리면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은 피해갈 수가 없어. 대만 침공 가능성이 표면적으로 높아지고 중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 미국이 캐치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지. 대만을 보호하지 못하면은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걸 못 막는 걸 뿐더러 대만에서 나오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서 사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도 같은 우방국이지만 자기네들 앵글로색슨 그런 완전 우방국이 아닌 이상은 한 우방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걸 바라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한테 먹혀서 TSMC가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파운드리로 맡길 만한 데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막 아주 애정하지는 않는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기술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대만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 대만은 아마 TSMC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먹히면 야 반도체 기술이 다 넘어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TSMC는 어쨌든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곳이잖아. 그러면 설계도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것도 다 넘어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친 듯이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애플, 뭐 구글, 엔비디아 다 거기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중국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겠지만 상륙을 하려면 10배의 병력이 들거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란 말이야. 사람 인명을 갈아 넣어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치적 부담을 편하게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시진핑이 충분한 어떤 독재의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돼서 이 수많은 젊은 홍위병들이 떠받쳐주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물론 그런 내부적인 위기를 외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만은 좀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쳐들어오고 한국 쳐들어오는 것보다 대만 쳐들어오는 게 훨씬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 왜냐면 점령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수는 거면 그냥 미사일 쏘고 끝내서 돼. 중국은 절대로 미사일 쏴가지고 대만을 초토화시키고 싶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한국이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중국도 나름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계속 액션을 취하지만 언젠가는 저거를 먹어야 될 곳, 수복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저놈들이 되게 힘들게 쳐들어와야 되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준비가 끝나면 저놈들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2027년에는 어디로 좀 도망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 미국이 TSMC를 몰래 떠가지고 컨벤센터 띄워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하와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근데 대만에서 무조건 반대하겠죠. 첨단 공정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데로 넘어가는 순간 대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에서 바이든이 TSMC한테 팹 지어라고 하니까 가장 선단은 그러니까 대만에 두고 다음 레벨의 선단을 미국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거고 얘는 뒤 거야. 이거 망하면 안 돼. 이렇게 얘네들이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사실. 진짜 대만도 진짜 목숨 걸고 TSMC를 발전시키겠구나. 왜냐면 따라잡히는 순간 맞아요. 삼성이 만약에 TSMC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순간 TSMC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잃겠네 거의.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도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인텔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얘네가 TSMC의 그거를 어쨌든 간에 대체할 수 있어야 대만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또 정치적인 우방국이라는 명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냥 막 버릴 수도 없고 적당히 액션을 취하다가 버리겠지만 목숨 걸고 달려나간 애를 쫓아가기란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대만이 목숨 걸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걸 뒤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대만이 그리고 TSMC가 너무 잘하기도 하고 사실 맞아. 삼성이 그렇게 따라잡으려고 노력해도 지금 격차가 안 어마어마하잖아요. 되고 사실. 있잖아. 수율이 너무 달라가지고. 수율도 그렇고 요즘 워낙 그렇지. 후공정도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후공정 기술 자체가 후공정 산업이 한국이 사실 되게 약간 후진국이에요. TSMC는 그 후공정 생태계가 너무나 잘 잡혀 있어가지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칩을 만들 때 우리가 뭐 AP를 만들 때 얘가 사실 여러 가지 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제일 좋은 거에서 3나노를 다 만들어. 3나노를 다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비싸고 비효율적이잖아. 요즘에는 야 이거 왜 다 3나노 만들어? 얘는 3나노, 얘는 10나노, 얘는 5나노 이래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만큼만 잘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So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들어있고 얘는 연산하는 게 있고 얘는 중간 잠깐 저장하는 게 이러잖아요. 얘를 다 그냥 다른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어쨌든가 얘와 얘의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소통은 다 이제 배선에 있는 건데 예전에 구리 배선이었다가 뭐 숄더볼을 썼다가 뭐 비싼 건 뭐 실리프 인터포저 했다가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장 최적화를 되게 잘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TSMC가 그거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애플의 그 AP를 다 독점 수주를 했었고 퀄컴도 사실 예전에는 삼성에서 많이 했다가 그 후공정 능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TSMC 많이 넘어가죠. TSMC를 지은 게 진짜 대만의 신의 한 수구나. 신의 한 수죠.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탱시키고 있네. 대만은 TSMC의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삼성의 나라인 것처럼. 참 이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제 3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다 엮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편을 먹고 대만과 한국과 일본이 편을 먹고 미국이 그러니까 지원하고 우리는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북한 막아야 돼. 아. 대만은 신경 쓰기 힘들어. 중국이랑 대만 뭐 이거는 미국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북한 막고 있을게. 아직도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되죠. 자유대만 있는 거죠 지금. 평화헌법 때문에 평화헌법 개헌 못했잖아. 그거를 나중에 그러면 유럽 애들이 하지만 저 라팔 이러면서 라팔렸니 아니요 하면서 가게. 아 참. 근데 유럽에서 군대 파견했는데 무기 다 한국제야. 개웃기겠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다시 그 원래 독일 유명한 게 전차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다 늘린대요. 근데 한국의 그 생산 속도와 그 배송 속도와 그다음에 이 무지막지한 환경을 견뎌내는 스펙은 물론 엔진이나 이런 세부 스펙 수치 자체는 독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따라잡기 쉽지 않을까. 가성비는 한국이 짱이죠. 그러니까 이 미친 영상 40도와 영하 30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내가 뭐 약간 딴 얘기지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뭐 10도가 돼가지고 동사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일교차는 자연재해 수준이구나. 다른 나라는 20도에서 10도만 떨어져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일교차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일교차가 20도 나는데. 일교차가 막 10도, 20도 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산 같은 데 가면은 더울 때는 36도 됐다가 밤에 되면 막 1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 미친 나라니까. 아 이상해. 우리 뭐 최근에도 뭐 맞아.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가 20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한국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열대지방에 살던 동물들이나 곤충들 한국으로 오면 다 독이 없어지잖아.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이게 그 생물체가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고 만들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잖아. 이거 버티느라고 다 써서 독을 만들 겨를이 없대.